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 코스닥 0.8% 하락하면서 오늘도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증시 자체가 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크게 방향성을 못 잡고 움직이는 것 같고요. 확실히 롤러코스터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는 지금 잘 버티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까지 다 회복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잠깐 이제 살펴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고점까지 다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꽤나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네,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보면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10%까지 하락을 한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10% 가까이 하락을 거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네,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이후에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사실 뭐 크게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우리나라 증시와 이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생기고 있냐면, 아무래도 환율이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금리 인상,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이제 미국 증시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는 미국 증시 쪽으로 계속 또 자금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도 지금 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위로 향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봉도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요. 네, 241선 회복하지 못한 채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봉, 월봉, 뭐 전부 다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섣불리 상승장이 다시 한번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형주의 그런 수급도 어느 정도 좀 리밸런싱 되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시간이 지나야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특별히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게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1000포인트 아래로 다시 내려갔고요. 뭐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위쪽으로 241선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래도 언젠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어제도 한번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가 241선을 벗어났을 때, 상승 추세에서 241선을 벗어났을 때 한번 치고 왔다가 또 한번 크게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지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똑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네, 그렇게 그만큼 그 상승폭과 하락폭이 이 요동을 칠 때 아주 크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수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기관과 미국인이 또 5일 연속 같이 양매도를 하면서 또 하락을 좀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네, 계속해서 관망세를 가지면서 좀 안전한 종목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확실히. 그다음에 환율 뭐 아까 봤고요. 네, 그다음에는 지수 선물과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죠. 네, 1.6%대로 또 1.66%대로 어제보다 더 상승을 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순간 이제는 계속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올 것이고요.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돈 가치, 환율을 또 방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좀 돈이 빨려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 자금이 줄어드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내일 금요일인데 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네,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300원 올라서 23,1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하락분을 하루 만에 다 메워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후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두산중공업이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할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상승했다라고 해서 뭐 지금 뭐 좋아할 단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6% 정도 반등해줘서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는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앞자리가 바뀌는 그날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외 가격은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시간외 거래는 계속 살아 있는 모습이었고, 자, 차트로 보게 되면 자, 결국에는 이제 고점 상단을 박스권 상단을 이제 다지기를 하다가 어제 생각보다 힘없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22,500원을 오랫동안 이제 저항선으로 잡고 위쪽 벽을 이제 뚫지 못하다가 이번에 거래량이 확 터져주면서 좀 뚫었었는데요. 그걸 이제 지키지 못하고 한 번에 이제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21선 추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 퐁당퐁당 이런 식으로 좀 우상향으로 하는 추세를 조금씩 천천히 그려가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추세를 그리는 한 일환으로서 또 이제 21선 근처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또 오늘 원전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또 22,500원을 또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요. 박스권 상단에 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선 한번 뭐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넘어갔는데요. 이대로 이제 N자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사실 두산중공업은 좀 힘있게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증시 눈치도 좀 봐야 되니까 일단 조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는 뭐 내려올 때마다 그렇게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적절한 위치에서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선과 이 추세가 서서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때처럼 뭐 한 번에 이제 U자로 들지 못했지만 지금 그래도 이제 두 번의 고를 파면서 오랫동안 좀 매집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이전보다는 조금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좀 뾰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래량이 워낙 터져서 이때 이제 좀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좀 많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가져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계속 뭐 모아 가시면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국이라는 것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조만간 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쯤에 좀 좋은 움직임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이제는 이제 27,100원이라고 벽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제는 메워가야 될 거고요. 이전에도 뭐 이렇게 그 다음 고점을 이제 노려볼 때 한 번에 이제 그냥 쭉 올라갔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제 좀 생각보다 오래 끌었습니다. 두산중공업. 그래서 신주 상장된 지도 이제 3개월이 지났고요. 이제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면 좀 두산중공업의 방향이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저점을 딛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월봉도 그렇고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확실히 거래량이 증가를 해줬고요. 이렇게 양봉으로 밀어주면서 다음 달, 다다음 달도 좀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또 매수를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또 11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확실히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주요 투자자가 강하게 들어와 줬을 때는 두산중공업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줘야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걸 이제 참고로 해주시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뭐 100만 주 이렇게 팔아도 사실 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받치지 않아 준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하는 족족 조금씩 떨어질 텐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주가를 매수를 해주면서 받쳐주는 움직임이라면 충분히 외국인 투자자의 이 매도 물량은 소화시키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우리는 투신, 뭐 보험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또 어제 매도했던 거 다 매수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는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사모펀드까지도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수급 보고 차트 보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금 또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637만 주로 오늘 기준 또 증가를 했고요. 720만 주 찍고 감소했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 공매도 잔고가 이 추세상으로는 계속 이제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1 공매도 거래량이 57만 주였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을 좀 매도를 할 때 공매도 잔고라든지 그런 대차 잔고가 올라가는 경향이 짙었고요. 이전에도 한번 외국인 지분이 좀 많이 감소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갔을 때 갑자기 한 번에 또 공매도 상환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인데요. 유상증자라든지 뭐 합병 신주 상장이어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되었겠지만 뭐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공매도라든지 대차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와 좀 관련이 깊은 것 같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도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뭐 크게 공매도가 두산중공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이 정도로 보고 대차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 체결, 상환, 뭐 거래가 뭐 크게 많지는 않고요. 상환보다 이제 체결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조금씩 매일매일 이 대차 잔고가 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뭐 어제도 말했듯이 5천만 주가 거의 잔고의 최대였죠. 그래서 7월 달에는 대차 잔고가 5천만 주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뭐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뭐 2,200만 주에서 2,500만 주 늘은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국인 추정 이 매매 동향은 113만 주, 당일은 117만 주로 뭐 조금 마지막에 더 매수를 한 것 같은데 보유율 자체는 이제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9%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실히 지금 두산중공업을 끌어올리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두산중공업의 흐름은 다 확인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의 오늘 좋은 소식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이제 UAE 쪽에 바라카 원전을 이제 납품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바라카 원전 1호기 첫 계획 예방 정비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수주를 했고요. 이제는 이 UAE 원전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이 송전 신호 테스트를 하고 이제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비 사업까지도 수주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UAE와 두산중공업은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중동 쪽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동유럽 쪽에서도 이제 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납품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비 이력이 있으면 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업계 사이에서는 또 이제
어떤 기업에 이 원전을 납품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운용 뭐 결과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서로 아마 고객들끼리 네, 공유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평판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4호기 4기에 대한 이제 정비 사업을 2019년에도 이렇게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번 수주는 이제 그런 계약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네, 신규 원전 수주를 하고 계속 이렇게 정비 사업을 계속 계약을 네, 하면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도 네, 폴란드 원전, 그 다음에 체코 원전이 지금 이제 주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프랑스와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고요. 미국 대비 3분의 1 수준, 프랑스 대비 2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값싼 원자력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력이 이제 프랑스와 미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UAE 이 원전을 통해서 성공적인 납품 이력을 통해서 좀 메리트를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 입찰도 이제 11월 달, 12월 달이면 서서히 그 보안 평가 끝나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전성기가 이 두산중공업의 전성기가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원전 수주를 하든 못하든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 테마 전체가 수급이 몰려주면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이 이제 뭐 혹시라도 수주 실패를 한다면 이제 급락을 하겠지만 그 전에는 분명히 시세가 한번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주 실패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동유럽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이제 이 원전 사업을 하나를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하고 미국 쪽과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SMR 신원전도 개발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여러 방면으로 네, 투자를 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리뷰를 할 것이고요. 두산중공업 주가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없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퐁당퐁당하면서 올랐다면 이제 내려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상승 추세 전환, 이제 평균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